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이 6월 13일 오전 8시 57분입니다. 어제 제가 나스닥백 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나스닥백은 양봉이었습니다. 양봉. 음봉일 때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양봉이에요. 양봉.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차트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나스닥백은 21일선 있죠. 21일선. 21일선을 뚫지 못하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해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나스닥백이에요. 나스닥백 21일선 가상의 21일선 연장입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백이 만약에 이게 올라도 여기 21일선을 뚫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커브 틀으면서 하락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 맞추고 있죠. 아닌 것 같은데 맞추고 있죠. 이때 말했잖아요. 이제 큰 반등이 온다고 반등이 왔고, 나스닥 25,200 여기 언저리까지 200 여기 100일선까지 반등이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1일선 좌에 부딪혀서 뺑글뺑글 도죠. 여기 상단 커브가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려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뺑글뺑글 돌아요. 뺑글뺑글 돌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21일선이 이제 큰 반등이 오늘 엄청난 어메이징한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21일선 100일선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럼 21일선 1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 50일선이 100일선을 뚫고 내려와. 시간차를 두고 한 2주나 그 정도 후에, 그럼 51일선 1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 모멘텀 하락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직딥, 이런 수직 폭락은 아니어도 뭐 2022년 바이든 정권 때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나스닥백이 어느 날 만약에 200일선 이하로 딱 떨어지죠. 200일선 이하로 딱 떨어지면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질 때 안 좋은 일들이 알아서 생겨난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런 뉴스 나오는 순간 심리가 붕괴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심리가 붕괴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2만이에요. 나스닥 2만. 확률 5%지만 이 5%의 확률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60%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 60%는. 아시겠죠? 뭐 여기 200일선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차트적으로 아니잖아요. 맞죠? 차트적으로 아닙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 이게 이거를 돌파해야 되고요. 이걸 돌파 못하면 결국 하락세계형이에요. 하지만 이거 돌파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하단 커브를 이렇게 그리면서 상승을 하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대략 시간적 개념으로 474일이니까 한 8개월,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10개월. 이런 폭동 모멘텀이 나타나려면 10개월이 필요해요. 10개월. 그럼 지금부터 10개월 뒤면 대략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까지 과거 어떤 이 코인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 내년 3월까지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대폭등이 되는 거죠. 대폭등이 되면 2년의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적 개념을 한번 볼까요? 네. 시간적 개념을 보면 뭐 한 506일, 1년이 365일이니까 2년 잡으면 얼마가 될까요? 한 700일 정도 잡으면 되겠죠. 정확하죠. 맞죠? 700일 맞죠? 대략적으로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임기 어떤 계절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계절성을. 이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여기 잠시만요. 진공 청소기가 돌아가서 어차피 무료니까 뭐 대충 해도 되잖아요. 이 코인 시장이 1년 동안 1년이나 아니면 10개월 동안 이런 횡보장을 보이고요. 하단 커브를 이렇게 틀고, 그리고 대략 과거의 어떤 패턴을 따른다면 내년 3월 이후부터 대폭등이 와서 엄청난 상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 주식이 대폭등하는 그런 날이죠. 맞죠? 모멘텀이 뭔가 맞아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코인은 버텨야 된다는 거죠. 버티면 한 200K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횡보장이 나와야 된다. 박스급 횡보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것도 돌파 못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어제 그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에서 하나의 논문이 나왔어요. 분산도 논문이 나왔는데, 이 분산도라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분산도 논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주먹에 모래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래를 탁 놔. 모래를 놨을 때, 예를 들어 100번을 놨을 때 이 모래가 흩어지는 분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흩어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래가 모이는 어떤 그 평균값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1로 잡았을 때 이 흩어짐, 여러분이 모래를 이렇게 탁 놨을 때 흩어짐에 있어서 이 변화값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계속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입에서 7,000 이상 말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월간은 아직도 7,500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7,500 갈 수도 있겠죠. 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고 2022년에 생각을 해보면 월가에서 그때 전부 약세론을 펼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22년에. 그래서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월가도 다 틀려요. 내가 이야기하잖아. 월가도 다 틀린다고. 옵션 이런 것도 안 맞아요. 월가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 자료에서 그거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개미들이 왜 갑자기 월가의 그 엄청난 연봉을 받는, 몇십억 받는 그런 트레이더들보다 갑자기 왜 잘할까? 아니면 그 레벨까지 왜 올라왔을까? 그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고. 그 설명을 드렸죠. 그 개미들이 풋콜 이걸 하고 있다.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거 내가 강의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배워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그거를 역발상으로 돌려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발상으로. 매크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플라자 합의 시즌 1 때 일본 주식이 대폭등했어요.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다 들어오고, 일본에 있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막 부동산 담보 대출 받고 막 돈 끌어당기면서 일본 자기 나라의 주식 니케이를 샀어요. 지금도 시대적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외국 기관사에서 너희 나라 주식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니케이가 폭락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니케이가. 그래서 미국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가 금융 공격을 했었어. 풋옵션을 사서. 근데 실패했어요. 왜? 워낙 일본 시민들이 많은 자본금으로
막 끌어당겨서 증시를 부양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백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헤지펀드, 월가의 이 백조 효과는 한 마리의 백조가 날아가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합니다. 금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헤지펀드가 실패를 하면 백조 효과로 남아있는 나머지 헤지펀드가 총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풋옵션으로 일본 금융시장을 그때 당시에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목욕탕에 가니까 할아버지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고 막 대박 아니냐 할아버지들이 딱 봐도 75세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다 되어가는 아무리 못해도 70이 되어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SK 하이닉스 주식 가격에 대해서 논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잘못하면 과거 일본 꼴을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뉴스에서는 향후 2년 동안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다. 기관 자료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주식은 1년이 아니라 2년 후를 미리 선반영을 시켜버립니다. 2년 후를 미리 선반영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코스피가 1분기 고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1분기 고점이야. 1분기의 고점이고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그 다음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향후 2년이 아니라 3년, 4년에도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정당화 못 시키면 버블은 붕괴가 됩니다. 버블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 그 한국 코스피가 붕괴되는 그런 버블이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그러다 나라 망해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 버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 망할까봐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네. 맞죠? 한국이 잃어버린 20년. 그 트리거가 대한민국 코스피 버블 붕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